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미처 놓치는 부분 없으시도록 두 분의 머리를 모아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고점이 나온 걸까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고점에서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그럼 원달러 환율 흐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또 재무장관의 모임도 있었는데 이것이 또 미치는 영향 함께 좀 볼까요? 일단은 환율이 1,400원 장중에 찍고 그저께죠. 지금 하락으로 조금 돌아섰고요. 일단 환율 상승은 좀 진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 환율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같은 거는 흑자를 계속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국들,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약세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고환율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단계 결국에는 좀 레벨업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380원, 1,370원 하단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은 1,400원 전후 당분간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고환율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원화 약세 수혜주에 결국엔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이죠. 내수 판매가 좀 부진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원화 약세로 효과로 좀 커버가 가능하면서 영업이익도 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호재인데,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원화가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타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고환율이 계속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에는 반도체 종목들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 잠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좀 약세를 나타냈죠. 결국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세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환율이 다시 돌아서면은 다시 자동차 주식들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어제 약세로 시작했지만은 TSMC 소식도 나오면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좀 더 늘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제도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들 새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고점에서 살짝 꺾인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전 레벨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370원에서 1,400원 선 언저리 이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 수출주들 봐야 된다. 이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지수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들 미증시에서 다소 좀 휘청거리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원인은 어디 있을지, 그렇다면 국내 기술주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SMC가 실적을 내놨죠.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성장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제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수준, 현재 위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봉상으로 따져봤을 때 20주봉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
부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을 조금씩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적인 추이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 파운드리 쪽이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증시가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요, 중국 같은 경우도요, 경제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GDP 1분기 성장률이 4.6%로 예상이 되다가 5.4%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G2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에서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제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지만 주봉 기준으로 충분히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낙폭이 커지면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보긴 해야겠지만 실적적인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국내 이 기술주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TSMC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은 국내 몇몇 업체들은 파운드리 쪽에 경쟁 관계 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반사이익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 기술주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조정받을 때 관심 가져보자. 반도체 긍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일정인데요. 5월에 MSCI 정기 변경 과연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 편출입 예상 종목 그리고 또 이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5월 MSCI 한국 지수가 좀 변경이 되는데요. 종목들이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5월 15일 날 변경된 게 발표 예정인데요. MSCI 한국 지수는 통상적으로 2월 달, 5월 달, 8월 달, 11월 달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죠. 알테오젠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엔캠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제 또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한온 시스템, 뭐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출이 예상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출이 예상되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충격은 일단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편출되는 날짜가 가까워오면은 뭐 주가는 별다르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엔캠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뭐 1,000억에서 1,400억 정도로 각각 수급이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맞춰서 한번 일정 매매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예상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어떤 종목이 예상된다 이런 레포트를 좀 압축해 놓은 그런 5개의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벌써 시장 수급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발표까지는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거고요. 발표하기 전까지 일정 매매 좀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종목 섹터입니다. 어제 조선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미중 갈등 가운데서 이 조선도 미국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고 여기에다가 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여러 차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강세 배경들 쭉 모아보고요.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지규 본부장님. 네, 이제 조선주 우리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주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어제 달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죠. 제가 맨날 시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이 기업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분석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매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의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52주 신고가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대형주들이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 영역이라는 거죠. 산업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 도크가 이 배를 조선을 하고 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특징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도크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주를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발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협상력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52주 신고가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또 한 번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주량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수주액 기준으로는 고부가 선박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주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흐름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흐름에서는 이제부터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중공업 월봉을 좀 띄워놨는데 주가 흐름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바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조선주들은 올해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신고가이기는 하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더라도 무언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작은 테마는 아니죠. 사이클도 타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 삼성중공업은 흑자였지만 다른 기업들은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13년 만에 모두가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매해 보시는 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폭이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토픽은 뭘로 보세요?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조선주 쪽에서 기자재 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기자재 쪽은 이제 한화엔진을 좋게 보고 네네네. 있는데 큰 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는 한화엔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추천주 고민하시다가 예, 맞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많아서 리뷰
리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현재 전문가가 2월 달에 제시를 했던 LS 일렉트릭 어제도 정말 대단한 시세를 연일 내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벌써 5차 목표가 도달이라는 기록을 쓰는데요. 2월 첫날에 제시했던 종목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목 주가가 7만 원 선 이하였습니다. 69,800원에 매수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이었는데 참고로 이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 관계상 리뷰를 못했는데 어제 신고가 재차 나와가지고 수익률이 130%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LS 네. 일렉트릭은 뭐 지금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추세가 어떻게 본다면 살아는 있지만은 고점 대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LS 일렉트릭은 후발주자인 만큼 조금 더 상승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좀 수정하도록 하고 1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19만 원이요. 다음 목표치 6차 목표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종목군 가운데 6차 목표가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봐도 6차 목표가는 없었습니다. 과연 LS 일렉트릭 이 대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뒤늦게 불이 붙은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시각이고요. 최근에 분위기 좋아서 꾸준히 좀 들고 계신다면 그 이상의 주익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 의견 주시네요. 벌써 매수가의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움직임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조금 전에 조선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최현주 전문가 한화오션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월요일에 추천해서 목요일에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단 4거래일 만에 특히나 이번 주 시장 대비도 워낙에 좀 좋았는데요. 27,800원 매수 체결됐고 목표 주가 33,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4,000원 넘어서면서 수익률은 22%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한화오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조선주가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뭐 실적 발표가 한화오션이 4월 24일이죠.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뭐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제가 계속 해드리면서 네. 미리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의 조선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어제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쉬었어요. 작년 7월에 조금 강세였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쉬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서는 추세. 지금 올라가는데 뭐 전혀 부담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38,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 역시나 올려잡았습니다. 다음은 이 종목도 참 특이합니다. 어제 추천주거든요. 어제 추천해서 어제 도달을 했습니다. SDI 반도체고요. 이 종목 46,000원에 체결된 걸로 나오고 목표 주가 42,000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8%의 급등. 게다가 장 초반에 갭상승이면은 이 시간에 소개를 아마 안 드리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무난하게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양봉을 길게 만들어내면서 목표가 도달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장중에 42,600원까지 터치 나오면서 수익률 하루 만에 18%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제가 매수가를 마이너스권에서 잡아드렸죠. 맞아요. 36,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자고 했는데 다들 충분히 뭐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뭐 강한 상승 나오면서 정고점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4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드리니까 오늘의 추천주 뭔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추천주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제가 한화 엔진을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어려움을 가지실 것 같아서 Y랩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웹툰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뭐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계열사라고 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 상장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되어 있는 웹툰 관련주들을 본다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고요. 얼마 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뭐 최근 시장 조정과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웹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Y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웹툰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실적적인 메리트고, 지금 또 다른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여기도 역시 실적적인 부분,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웹툰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뭐 미스터블루와 DNC 미디어 정도가 있어요. 근데 와이랩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기준으로는 실적이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툰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만화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작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웹툰 시장의 규모가 시간이 좀 지나면 미용기기 시장보다도 커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용기기가 2030년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5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웹툰 시장은 70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IP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 이 와이랩이라는 기업도 좀 6월달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뭐 넷플릭스의 주가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초가가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뭐 15,850원, 1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 끝에 웹툰주를 소개를 해주시네요. 와이랩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K 웹툰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기업 보세요? 네, FST입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데, 반도체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펠리클 제조업체이고, 국내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V 펠리클 부문의 실적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내 유일의 이제 펠리클 부문의 강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분을 7%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신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꼬리를 달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따라서 하지 말고 좀 주가 하락하면은 눌림목 나오면은 좋은 공략 지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눌림목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매수가는 35,500원에서 31,000원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살짝 넘는 수준이 36,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FST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그리고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